BTS가 뜨기 이전에 한국의 3대 엔터 회사라 하면은 언제나 YG, JYP, 그리고 SM이 꼽혔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JYP의 원더걸스, YG의 테디의 영상을 만들고 나니 SM에서도 하나 만들어서 균형을 맞추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최고의 K-POP 걸그룹 소녀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한국에서 아이돌들의 수명은 길어야 7년이라고 해요. 우선 아이돌과 소속사 간의 계약 기간이 최대 7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보통은 그 이전에 해체가 되거나 혹은 계약 기간을 다 채우고 나서는 이후 각자 활동을 하기 때문인데요. 다행히 요새는 7년이 지나도 그룹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경우들이 전보다 많아진 듯 합니다. 이렇게 롱런하는 아이돌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가수를 하나 꼽자면 역시 소녀시대인데요. 동방신기, 원더걸스, 카라 등 비슷한 시기 데뷔한 다른 2세대 가수들과 달리 지금 이 순간에도 꾸준히 그룹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K-POP 최고의 걸그룹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수많은 대중들과 소원 팬들에게 사랑을 받은 이들의 데뷔와 전성기, 그리고 현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룹명 소녀시대는 소녀들이 평정할 시대가 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멤버들은 조금 더 세련되고 멋진 이름을 예상했었는데 너무 직관적인 한국어 그룹명이 처음엔 마음에 들지 않아 울기도 했다고 해요. 다행히 지금은 영어나 라틴어 이름이 대다수인 이 아이돌 세계에서 몇 안 되는 한국어 팀명이란 것을 큰 장점으로 생각하여 이름에 대한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멤버들과 관련해서도 이들이 SM에 들어오게 된 계기들이 각자 다릅니다. 특이한 경우들만 말해보자면 서연은 지하철을 타다가 캐스팅이 되었고 제시카의 경우에는 백화점에서 캐스팅이 되었습니다. 원래 제시카의 동생인 크리스탈을 캐스팅하려던 SM 엔터테인먼트의 캐스팅 직원에 의해 같이 캐스팅이 되었다고 해요. 그 이외에는 SM의 공개 오디션 혹은 SM 자체 유스 선발대회 등 멤버들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SM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9명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회사 SM의 입장에서 당시엔 앞서 선보였던 걸그룹들이 모두 제대로 된 성과를 보이지 못했어서 소녀시대는 여자 단체팀 프로젝트에 회사에 사활을 걸고 만든 그룹입니다. 그래서 SM이 아끼던 모든 엘리트 연습생을 총 출동시켜 기획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경쟁했던 연습생만 약 21명. 이때 소녀시대가 되지 못하고 탈락한 멤버들은 다른 소속사에서 아이돌이 되었거나 배우로 데뷔했거나 하는 등 여전히 많은 수가 연예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때의 연습생들이 다른 곳에서 데뷔를 할 때 소녀시대 연습생 혹은 소녀시대가 될 뻔한 등으로 의도치 않게 언플이 많이 되기도 했습니다. 너네가 이렇게 팀이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 다 울었었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서로 뭐 잘해보자. 정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언니들이라서. 그렇게 멤버 9명이 정해지고는 정말 밤낮 없이 연습을 하게 됩니다. 멤버별로 짧게는 3년, 길게는 7년 동안 연습생 과정을 거쳤다고 해요. 특히나 데뷔곡만 1년을 넘게 연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잘 맞는 노래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데뷔곡인 다시 만난 세계라고 합니다. 연습을 굉장히 오래 했죠. 맞아. 다만세 한 곡으로. 이 한 곡을 2년을 했다고요? 한 곡을 1년 동안 연습했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럼 데뷔 무대가 그쵸. 너무 자신 있었죠. 자신 있었던. 눈 감고도 출 수 있는 지경이 됐으니까. 너무 자신 있었어요. 이제 와서 춤추면은 다만세가 제일 잘 맞아요. 그래도 그게 몸에 배어 있어. 멤버들은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해서 실력을 키우고 회사는 이들의 성공적인 데뷔를 위해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할 텐데요. 먼저 초기 컨셉은 SM에서 먼저 나왔었던 걸그룹들의 장점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요. 물론 이후엔 다양한 컨셉들을 소화해내면서 소녀시대만의 독보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하지만 데뷔 초기엔 SM 본인들이 원래 잘하던 청순한 컨셉이 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데뷔곡.
K-팝 걸그룹 최고의 데뷔곡 중 하나로 꼽히는 다시 만난 세계.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노래는 원래 2003년에 만들어졌던 노래입니다. 그리고 소녀시대의 SM300 그룹 밀크라는 팀의 2집 타이틀 예정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팀이 1집 활동을 끝으로 갑작스럽게 해체를 하면서 이 노래를 쓰질 않았던 것. 그렇게 SM의 수납함에 고이 넣어져 있었던 이 노래는 결국 2007년 8월 소녀시대가 데뷔하며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하드코어한 에너지와 희망찬 가사, 아이돌 데뷔곡의 교과서로 여겨진 이 노래는 멜론 선정 K-팝 명곡 탑 100의 6위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노래의 구성상 팀의 하모니를 평가하기에 좋고 안무도 적당한 난이도에 다양한 동선 및 군무 체크에도 좋아 걸그룹을 뽑는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곡이 됩니다. 그렇게 역사적인 데뷔곡과 무대들을 보여준 소녀시대. 이 노래는 과연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까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 노래는 M 카운트다운에서만 딱 한 번 1위를 했습니다. 뭐 다른 큰 이유는 없고 당시 1위 후보들이 너무 쟁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노래와 훌륭한 무대 및 라이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당시 대중들에게는 빅뱅과 원더걸스, 그 다음에 관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소녀시대는 같은 해 11월에 정규 1집을 발매합니다. 타이틀곡 소녀시대는 1989년 빅히트를 기록한 이승철의 명곡 소녀시대를 새롭게 탄생시킨 리메이크 노래입니다. 소녀시대라는 이승철의 원곡 노래 제목과 그룹명이 애초에 같았기에 앞서서 이승철에게 미리 팀명을 허락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이 협동 무대를 가지는 모습도 종종 보였습니다. 근데 소녀시대 하면 아무래도 선배님이 어쨌든 먼저 내셨으니까 뭐 선생님이 뭐 연락하셨다거나 이런 게 있었나요? 연락 오셨죠. 오셔가지고 야 승철아 뭐 소녀시대라는 그룹을 하나 만들었는데 팀 이름을 소녀시대로 쓰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저 뭐 좋죠. 뭐 그래서 노래도 그거를 리메이크를 하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저야 좋죠. 그래서 근데 네가 나와서 좀 해줘야겠다. 다음 노래 키싱 유는 해당 1집 수록곡들 중 가장 평가가 좋았던 곡으로 팬덤을 쓸어 담았던 곡입니다. 일명 막대사탕 춤으로 불렸던 안무로 기억이 많이 되는데요. 타이틀곡을 넘는 인기를 누리며 뮤직뱅크 2월 통합 차트 1위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성적과 인기도 나쁜 수준은 아니었지만 당시 SM에서 사활을 걸고 만든 걸그룹이라는 기대감에는 조금 미치질 못했습니다. 거기다 비교 대상이 있으면 더 두드러지기 마련인데 텔미로 2007년을 접수한 원더걸스가 2008년 여름엔 소핫, 겨울엔 노바디까지 연달아 히트시키면서 연말 시상식 대상까지 거머쥐었던 거였죠. 이렇게 되니 나오는 사람들의 물음, 원더걸스의 라이벌 소녀시대는 지금 뭐할까? 그리고 2009년 1월 소녀시대는 이러한 물음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하게 됩니다.